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요즘 이런 이 부패 정치인을 우리 정치판의 한가운데 제1야당의 대표로 두다 보니까 연일 이재명의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 내용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지금 이 앞에서는 이화영 재판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김용 재판과 관련된 내용하고 절반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김동현 재판 관련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과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한다. 유동규 너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가 열받아가지고 확 다 불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 다 부른 공을 오늘 검찰에 구형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징역 1년 6개월만 선고한 데 반해서 김용 끝까지 이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 이재명이 공범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거다. 그러나 판사는 김용벌이보다는 10배, 만배 똑똑하다. 그래서 절대 속지 않는다. 그래서 1심에서 말이죠.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5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2심에서도요.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 요 김용의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 자금이 언제 들어갔느냐? 지난번 경선 때 들어갔어요. 경선 때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재명의 갈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요 정치 자금에 정치 자금 뇌물이 정치 자금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검찰에서는 이재명의 정치자금 위반과 관련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요 재판도 다시 그러니까 수사가 다시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김용희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이재명이 끝난 거죠. 요것만 보더라도 김용희가 5년 받았으니까 공범이니까 아무리 안 받아도 하여튼 1년은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받고 안 받아도 이거 당선 무효는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재명이 정치생명은 끝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절반은 이제 김동현 재판. 이거 한마디로 이건 엉터리 재판했다는 것은 벌써 이제 우리 만인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외 동포들까지도 김동현이를 파면하라. 이런 긴급 성명문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이 호남 출신, 전라도 출신 시인, 정재학 시인이 이제, 김동현을 비롯해서 좌파 판사 검사들 법복을 다 벗어라. 부끄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런 성명을 내놨어요. 아주 긴 성명. 요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다 못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동현의 이 판결문을요, 여기저기 읽어봤다고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정우, 정혁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요 법조문을 읽어봤더니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2심에서는 판결문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1심에서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다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범죄석도 대부분이 하여튼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거기에 맞게 기승전결 육하원칙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시비할 게 없는데, 예. 근데 이제 김동현의 경우에는 우선 유죄여야 되는데 무죄로 때린 것도 이 항소심에서 이제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판결문 내용이 너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어려운 판결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궤변으로 늘어났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을 되게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거지 주장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재명이 궤변하고 김동현이 궤변하고 똑같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 언론계에서 또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게 김동현이가 저절로 무죄를 선고했겠느냐. 아니 친형 강제 입을 때 최창원이가 180억 들었다는 거 아니냐. 이거 어디론가에 지금 로비 의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재명이 이게 무죄를 선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고의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한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 교사를 한 게 고의성이 있어야만이 죄가 되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서정우, 정혁진 이런 변호사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주변 지인 변호사들한테 이제 다 의견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미 TV조선과 동아일보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한 바 있어요. 그리고 판결 선고 전에도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고의성을 과연 김동연이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지고 유무죄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 정도면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 김동연이는 무죄를 선고하려고요. 고의성의 판단하는데 중요한 전제는 뭐가 돼요? 거짓말을 하려면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해서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거짓말 한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은 의도가 아니 내가 왜 거짓말할 필요성이 없으면 거짓말할 필요성이 없으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요. 거짓말할 필요성이 바로 고의로 꾸며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진성의 고의성은 뭐예요? 아니 백현동에서 저기 김인석이가 받아내려고 하는 774억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74억인데 이거 절반 받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증을 안 해주면 이거 김인섭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짝짝꿍인데 이거 돈 주냐 이 말이죠. 결국은 못 받아요. 그 돈 받아들이려고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요 이재명이 요것이 이제 경기도지사가 돼버렸으니 예 이거를 갖다가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지사한테 계속 시달릴 텐데 더군다나 또 대선까지 나갈 텐데 이게 무서우니까 의도적으로 고의로 위증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요거는 아예 심판 대상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고의성을 판단. 싹 다 제껴버린 거야. 이거를 갖다가 판단 안 해버린 거예요. 직무유기를 한 거죠. 이거를 숨긴 거예요. 위증 관계를. 검찰에서 다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김동연이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좌표찍기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 자책골을 범했다. 왜? 뒤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는데 우선요. 요 오늘 중요한 재판 결과 또는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형 중에 하나가 김용입니다. 왜냐? 김용은요. 바로 이제 이재명이가 얘기한 대로 측근이라면 김용 정도는 돼야 돼. 여기에서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부패 카르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됐느냐? 아니오시답니다. 바로 뭐가 됐느냐? 경선 때 이제 주로 전라도 가서 이제 호남에 가서 조직을 하는데 조직을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 예. 이재명 지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달라고 했냐? 유동규한테 달라고 그랬어. 유동규한테 달라고 그래서 얼마를 받아먹었느냐?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가 받았는데 유동규가 이제 중간에 뭐 배달 사고가 났든 뭐가 됐든 간에 6억만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게 6억만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결심 공판에서요. 지난번에 1심에서 5년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검찰은 12년을 선고해달라. 그리고 벌금도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그리고 추징금은 7억 9천만 원을 해달라. 요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 돈이 이재명한테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이게 공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오늘 추진호 위원장이 이 이재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공범 관계인 또 유동규한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정민용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실장. 정진호는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정민용 지금 이제 실장한테는 1년을 선고했고요. 징역 구형을 했고, 그 다음에 돈을 대준 남욱한테는 남욱은 이제 변호사잖아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용은 11년이고요. 유동규는 1년 6개월, 그리고 정민용과 그 다음에 남욱 요 두 사람은 징역 1년이에요. 여기 정민용은 누가 갖다 심어놨느냐? 남욱이가 갖다 성남도계공에다 심어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왜 이렇게 구형을 했느냐? 한마디로 해서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배경으로 해서 유착을 형성해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었던 아주 익숙한 일이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을 옮기는 것으로 바늘 소득이 소득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늘 다 끝나. 걱정 하나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로 돈을 다 준 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요. 김용과 관련해서 양형 참작 사유를 받겠어요. 가중. 왜냐?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거액의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 반성은커녕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저 이 순간만 모면하면 범행이 사라진다라고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요,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6개월을, 그리고 이제 정민용에 대해서는요, 전달자 역할만 했지 가담 정도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남욱에 대해서도요, 모두 자백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욱이가 자백도 안 하고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굉장히 수사에 난항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욱한테도 1년만 구형을 했어요. 구형을.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요, 2021년도 4월에서 8월, 이때 남욱한테 유동규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유동규는 김욱한테 돈 달라고 요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유동규하고 그 다음에 정민용한테 총 합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김용희가.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선 대표에서 총괄 부본부장을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이 좀 이낙연한테 밀린 게 이제 호남 쪽이잖아요. 호남 쪽에서 조직을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6억만 원 전달됐고 나머지 2억 4,700만 원은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법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 정치자금 말고서도 말이죠. 성남시의회 그때 도시건설이 상임위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성남 동해금을 설립하고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돈은 결국은 7천만 원만, 요 1억 9천 중에 7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받을지가 성량이 받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것도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백강진 서울고법의 백강진 재판장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1심 5년 구형, 5년 선고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제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요 이재명이가 이 재판은 자기가 공범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톡방이 2개나 있었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단톡방 2개를 통해서 직접 재판에 개입을 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변호사들끼리 말이죠. 단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변호 전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 이재명도 지도 공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유동규 통신 기록을 다 갖고 와봐라. 재판 자료 좀 갖고 와봐라. 요런 얘기를 하면서 변론 전략을 제시해요. 변론 전략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재판에 개입한 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요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오늘 말이죠. 주진우 지금 이제 의원이 주진우가 요거를 갖다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중앙지검에 오늘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김용희가 유동규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이 사건, 이재명이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김용 변호인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기를 요청했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 그리고 변호인들한테 유동규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희가 이재명 몰래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았다면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느냐. 불법을 함께한 공범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김용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다. 대선자금 6억을 받은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김용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이재명 연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근데 여기서 말이죠. 국민이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이제 고발한 것은 다행인데, 아니 1심 판결 끝난 지가 언젠데 1심 판결이 진행될 때 벌써 딱 구속을 고발을 했어야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서 고발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이 투쟁력이 약하다고 욕을 먹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김동연 요 재판문과 관련해서 지금 법조계,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우파 변호사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신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비판하고 있는데, 김동연이가 아니, 어떻게,
아니, 위증을 교사 안 했는데 혼자 위증을 해요. 그리고 위증 교사했으면 한두 번이 아니라 위증 교사를 말로만 했습니까? 전화를 4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변론 요지서까지 직접 써주고, 변론 요지서대로 변론을, 위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다 머릿속에 아주 자세하게 외우고 있는지, 요거 실험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 통해갖고. 아, 이 정도가 되면 위증 교사를 한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넘치고 흐르죠. 그렇잖아요. 전화 4번, 변론서를 써줘. 변론서를 써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김진성이 의견을 받아. 그래갖고 그걸 또 수정해줘. 그리고 다시 전달해줘.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변호사가 직접 김용희한테, 김진성이한테 정말로 위증을 시킨 대로, 즉 위증을 교사한 대로 위증을 제대로 쫙 자연스럽게 쭉 물 흐르듯이 답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녹취록으로 녹취까지 해. 아, 이 정도면 고의성이 넘쳐 흐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의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죄를 때렸어요. 그러면 왜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무죄를 때렸느냐? 바로 한마디로 해서 위증을 교사한 사람과 위증을 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이길래 김진성이가 위증을 했냐 이 말이에요. 위증을 도대체 뭘 보고 위증을 했느냐? 요게 쫙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공소기록에 다 나와 있어. 물증도 다 나와 있어. 그런데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요 부분, 그게 상하관계 정도가 아니죠. 저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거는 상하관계 정도가 아니고 이 갑과 을의 관계라고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 변호사들도 뭐 서정욱 이런 사람들도요. 서정욱 변호사는 그러더만요. 슈퍼갑과 슈퍼을이라고 저보다 더 세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거는 위증 교사 위증하라라고 시키는 거. 교사가 시키는 거잖아요. 강제로 시키는 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과거 계급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사람은 시장 후보까지 갔고 한 사람은 수행 비서관을 했고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위증을 하고냐 안 하고 하는 것은 경기도지사 지사석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거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볼 때 만약에 이게 이제 친형 강제 입원이 친형 강제 입원이 아니라 이 위증한 거, 요 위증한 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무죄가 떨어진다면 경기도지사 그냥 가는 거잖아요. 경기도지사 가면은 만약에 거짓말을 안 해. 그러면 자기는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더군다나 백현동 성남시에서 지가 사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그거 몰라. 근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위증을 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소리야. 그냥 기억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했잖아. 계속 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갖고 이제 누구죠? 김진성이는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특히 백현동 사업. 요거 지금 이 김인섭이하고 돈 74억 김인섭이가 받아먹는데 그 절반 한 35억은 지한테 준다. 약속을 해놨잖아요. 요거 날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허가 문제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점잖게 하려면 이거 이재명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재명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줬다. 불가능한 걸 해줬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사람이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지.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러니까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뭔가 특혜를 베풀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하관계, 갑과 을의 관계를 보면 고의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고의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김진성이는 거의 다 나와요. 재판 공소기록에. 요 고의성이라는 게 자기 사업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미래의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이가 시키는데 하면 이재명이가 빚지는 거 아니에요. 슈퍼갑한테 빚을 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김인섭이한테 이재명이가 특혜 주는 거 다 봤잖아요. 대장동 하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남에서 같이 저기 있었는데 이재명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아주 잘 알지.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기대하고 해달라는 대로 결국은 처음에는 버티다가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를 서너 번 해. 변론유리서 A4 용지에다 쫙 써줘. 그걸 가지고 또 통화해. 그걸 가지고 변호사가 확인해. 그리고 나서 딱 위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 위증한 거는 인정해. 법적으로 성립된다. 근데 위증 교사 사실은 있지만은 고의성은 없어. 고의성. 그러면서 엉뚱하게 무슨 살인하는 사람, 살인을 교사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도 TV조선에도 자세히 나왔고, 그 다음에는 동아일보도 나왔고요. 그 일부 매체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그대로 예시, 적절치 않은 예시다. 이걸로 나왔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교사자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에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거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비교할 대목이 됩니까? 이런 무식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관계, 그리고 이제 또 김진성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과의 관계에서도 위증을 거부할 수 없지만은 지금 왜 김진성이가 거기 있겠느냐? 김진성이는요, 지금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한테 김인섭이를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도 그 백현동에서 좀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소개를 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인섭이하고 이재명 관계는 갑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시혜를 베푸는 그런 그 부패 카르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디벨로퍼에다가 김인섭이를 갖다가 김진섭이가 소개해 주니까 그 고문인가 뭐 이사로 뭘로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딱 백현동이 4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진섭이도 그거 뜯어먹게 된 거예요. 요 정바울하고 그 다음에 김인석, 그 다음에 김진성, 그 다음에 이재명, 요 관계를 알면 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예, 그 네트워크가 말이죠. 요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싹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예 판사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겁니다. 판사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까 요 부분이 쏙 빠지니까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 아주 정말 그 허술한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게 공짜로 됐겠어요? 로비 의혹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김동연에 대해서는요, 해외 동포들마저도 열불이 나가지고 파면하라.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라도 시인이라고 하는 정재학 시인이 성명을 냈어요. 굉장히 장문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판검사는 법복을 벗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소정묘라고 하는 공자의 일화를 인용하면서 법복을 벗어라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한마디로 김동연의 판결을 보면 궤변으로 말을 꾸민 나라를 어지럽히는 소정묘의 요설이다. 예, 소정묘라고 하는 자는 이제 이 공자의 일화를 읽으면서 사법부의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소명묘라는 자를 처벌한 공자 일화를 읽으면서 본인은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다. 공자는 소정묘를 말재관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 봤고, 거짓을 알면서도 그럴싸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며, 수잡스러우면서도 박식한 자, 그릇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재명과 같은 자를 소정묘로 보고 있다. 이러면서 소정묘 같은 인간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나타난 김동연의 무죄 판결 역시 궤변으로 말을 끓인 나라를 어지럽히는 소정묘의 요설을 다시 한번 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이제 김명수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죠. 좌파 판사들. 그래서 이 황장수, 전라도의 이제 대표적인 좌파 판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남 구례 출신의 황정수 판사. 이 전라도 판사가 과거에 아주 악의적인 그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서 욕설을 먹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김동연이라고 하는 전남 장성 출신의 또 이 호남 판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좌익 성향을 판결을 내린 전라도 출신 판사가 도대체 한둘이냐? 이번 사법 반역자들이 간첩죄와 같은 국가 반역의 죄마저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는 형용 모순이나 기교 사법에 의해서 풀어준 예가 어디 한둘이겠나. 자, 그러면서 요 판결을 보면은 국민의 상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상식의 틀 안에서 있게 되는 건데 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전라도인의 명예를 이 김동연만큼 훼손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자랑스러운 전라도 시인인데 이렇게 부끄러우면서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을 지켜온 선배들과 그리고 태극기를 수호하는 여러 의인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판의 개가 되어버린 전라도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라. 너희는 사법의 정의와 진실을 무너뜨리는 하찮은 천민들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